네, 모두의 한자 김범석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또 계속 소리 글자 시옷 부분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글자 볼까요? 자, 소리 성자가 나오네요. 우리 주변에 뭐 이 음성이 매우 좋으신 분들이 있죠. 야, 너 정말 음성이 정말 장난이 아니다. 너 성악가 해라. 소리가 너무 좋다라는 말을 우리가 듣는 분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목소리가 좋다는 것은 타고난 어떤 또 이렇게 재능 좋죠. 목소리 좋은 건 내가 볼 때는 상당히 어떤 분은 뭐 이 뭐랄까요? 모든 게 다 좋은데 소리가 별로 안 좋아 가지고 이 노래방 같은 데를 가기를 굳고 사양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억지로 데리고 가도 노래를 끝까지 안 부르고 또 겨우겨우 부탁해서 한 곡 부르라 그러면 역시 목소리가 글쎄 몰라도 노래가 그렇게 시원치 않은 뭐 그런 경우를 봤죠. 바로 그 소리 성자가 되겠네요. 자, 소리 성자는 요 부분이 여러분들 아마 그 저기 어디 가서 이 구경을 할 수 있을까? 용산 국립박물관 같은 데 가보면 이제 조선시대 때 보면 이제 궁중음악 같은 거 타악기 이런 거 전시실에 보면은 돌로 된 편종, 돌로 된 그런 그 악기를 볼 수가 있어요. 돌로 이렇게 탕 치면은 소리가 짠 이렇게 울리는 그런 게 있어요. 바로 그 석경, 그걸 석경이라 그러는 건데 이렇게 해서 밑에 돌석자를 집어넣죠. 석경이라는 그 뭐랄까 석경. 앞에는 이제 물론 당연히 돌로 만든 음악이다 해 가지고서 인제 그 석경의 모습을 본따서 만든 그런 글자. 그래서 이것은 형성 문자이면서도 회의 문자로 이렇게 두 가지가 이렇게 겹쳐진 그런 문자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쪽 부분 플러스 이건 칠수자죠. 이거는 이제 편정 치는 막대기를 잡은 그런 모습이고요. 그래서 석경을 땅 치면은 이것이 뭐예요? 귀 이자가 되겠죠. 밑에 부분. 그래서 귀로 들린다. 그래서 이게 소리 성자다. 음성, 또 성악 할 때 쓰는 글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소리 성자는 획순이 좀 복잡하지만은 각각 이렇게 파자 이렇게 나눠서 해보면은 결코 어려운 글자는 아닙니다. 자, 요것을 가지고서 나오는 글자가 이제 향기형자라는 글자가 있어요. 향기형. 그러니까 어떤 뭐 낱말을 만들 수 있는 거는 별로 없겠죠. 위에는 바로 얘기했던 이 석경의 모습과 밑에 향기향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향기, 즉 이 석경 음악. 어떻게 보면 이제 꽃의 이 향기가 이제 이 향기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향기가 이 석경의 어떤 소리처럼 은은하게 퍼진다라는 그런 뜻의 글자가 되겠죠. 뭐 이 글자는 이제 우리 이름, 사람의 인명자, 이름에 쓰이는 그런 한자로 쓰이는 정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자, 소리성자, 향기형자였습니다. 자, 다음 글자 볼까요? 네, 인간 또는 뭐 세상새, 우리 너무나도 많이 쓰는 그런 글자죠. 자, 이 인간새자, 이건 매듭이고, 이것은 이제 매듭을 지은 새 가닥에 줄을 이어서 놓은 그러한 그 이제 상형 문자이면서도 이제 이 회의 문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문자가 만들어지기 이전의 초기 단계인 기억 보조 수단이다. 뭐 이 글자는 뭐 많이 쓰이는 글자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 가닥은 이제 10을 의미하는데 이 세대라 세대, 세대 이렇게 쓰나요? 그래서 한 세대, 한 세기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한 세기는 100년을 뜻하는 거죠. 그럼 한 세대는 기간이 얼마일까요? 의외로 모르는 학생들이 있어 가지고 이제 알려주고 그러는데 한 세대는 30년을 뜻하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태어나서 성인이 돼서 결혼을 해서 어떤 가정을 꾸밀 때가 보통 30대 전후에 한다고 했을 때 우리 집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나 이렇게 살아. 그러면 몇 세대가 사는 거예요? 3세대가 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세대가 사는 이것이 더 퍼져나가서 세상새, 세계, 월드라는 뜻까지 이것이 의미가 확대가 되는 거죠. 자, 인간새, 세상새 이것을 가지고서 한번 소리 글자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새가 새새. 자, 새놓을 새가 있네요. 요즘 뭐 전세, 대란,
뭐 이렇게 많이 나오죠. 자, 그래서 사람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물건을 갖다가 빌려 쓴 그 대가로 뭡니까? 돈을, 그죠? 조개 배자죠. 머니. 돈을 준다고 해서 세를 내다 또는 세를 놓다라는 뜻이 되겠죠. 월세를 놓는다, 뭐 전세를 놓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요즘 집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그죠? 집값이 비싸다 보니까 전세값도 덩달아 비쌀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지금 경기도 쪽에 살고 있는데, 뭐 서울로 이사갈 뭐 생각도 안 하지만은 생각만 해도 뭐 엄두가 안 나죠. 뭐 나이가 60이 넘고 앞으로 살아가려면은 현금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 금액을 갖다가 전세 금액에 투입해 버리면은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이 없어 가지고서 서울로 입성하기가 조금 망설여지는 게 오늘을 사는 저의 참 고민입니다. 고민할 것도 없지만 이사 안 간 것만이죠. 그죠? 자, 새나올 세자가 되겠습니다. 월세, 전세. 자, 아래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엽. 여러분들 우리 보통 한글로 엽서를 쓴다 그러죠. 엽서를 붙인다. 어릴 때는 엽서 같은 게 많이 오고 그랬는데, 우편 엽서 같은 거 많이 봤는데, 지금 이제 뭐 거의 뭐 멸종이죠. 뭐 엽서 보내는 경우 있습니까? 어디 뭐 군대에 가는 군인 장병들한테 뭐 엽서 같은 거 보내는 거 어릴 때 있는데 지금도 보내는지 모르겠어요. 자, 잎사귀 엽입니다. 그래서 위에는 풀초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풀초자가 있어서 이제 잎사귀라는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 뜻이 잎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밑에 이 인간 세자 밑에 나무 목자가 있죠. 그러니까 나무. 즉 나무가 이 세상을 갖다가 살아가려면은, 그죠? 꼭 필요한 것이 뭡니까? 잎이에요, 잎. 그래서 더 뜻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풀초자를 집어넣었다. 그래서 잎사귀 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엽서, 글서자 쓰면 되겠네요. 자, 다음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염탐할 첩. 옛날 어릴 때, 뭐 옛날 그러니까 뭐 그냥 뭐 초중고 시절 때 우리나라는 이제 반공을 지향하는 국가가 되다 보니까는 간첩이라는 용어를 많이 썼어요. 간첩. 그래서 간첩이니까 뭡니까? 말씀 원자 플러스 인간 세자에다가 나무 목자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나무 위에 올라가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를 갖다가 염탐한다? 저는 그렇게 이제 강의를 했어요. 학생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래서 나무에 올라서 원래 이제 잎사귀 엽자죠. 그래서 이제 그 나뭇잎에 올라가서 몸을 숨기고, 그죠? 남의 말을 몰래 듣는 것이 염탐한다. 그런 뜻으로 이제 이것이 해석이 되겠죠. 간첩 또는 뭐 첩보원 할 때 이 한자를 쓰면 되겠네요. 자, 다음 글자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세가 되겠죠. 해세. 세월, 여기다 월자 쓸까요? 아이고, 이렇게 해서 세월. 세월이 참 유수와 같다는 말 하죠. 제가 언젠가 뭐 지인들하고 얘기해서 그 같이 즐겁게 덕담을 지내고 또 어디 놀러 가서 재밌던 추억의 얘기를 나눴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뭐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30년 전에 그런 일이었어요. 야, 20년 전이면 10년이면 세월, 뭐 강산이 변한다고 할 정도로 긴 세월인데, 그냥 엊그저께 있었던 일 같은데 얘기 나눠도 보니까 그게 뭐 10수년, 20수년 전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 얘기를 나누는 순간, 야, 정말 세월이 이소 같구나, 흐르는 물 같구나, 세월 정말 빠르다, 인생은 짧다, 그런 걸 또 느낍니다. 너무 또 더 나가면 안 되겠죠. 너무 또 철학적으로 또 이렇게 나가면 안 되니까요. 바로 해세예요. 자, 글자는 좀 다소 좀 복잡해 보이죠. 자, 위에는 이게 발지자고, 요거는 우리 뭐랄까요, 창과자, 이거 개술자, 뭡니까, 그 십간이죠. 가보병정, 무기경신, 신유술인가요? 할 때 이 개술자가 나오죠. 자, 요것은 창이에요, 창. 창이고 또 밑에 걸음 보자가 다 합쳐진 그런 글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끼날이 달린 창의 모습과
또 이 걸음 보자죠. 걸음 보자가 합해진 그러한 모습이죠. 자, 여기서 이 창은 창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어떤 농기구, 뭐 괭이 같은 농기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농기구를 가지고서, 그죠? 걸어 밭이나 이런 논에 가서 걸어서 어떤 농작물을 갖다 수확한다. 자, 이렇게 수확, 이게 바로 됩니까? 봄에 씨 뿌리고 가을에 또 수확하고 또 겨울에 쉬고 이렇게 계속 돌아. 그게 바로 인생인 것 같아요. 바로 수확을 하면은 한 해가 저물어 가므로 해 또는 세월이라는 뜻이 생겼습니다. 라고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좀 우리가 많이 쓰이는 글자지만은 상당히 좀 획수는 조금 복잡한 그런 글자가 되겠네요. 자, 세월. 근데 뭐 세월 지나간다고 뭐 붙잡을 수 있나요? 세월은 누구한테나 다 동등한데 가는 세월 붙잡지 말고 하루하루 우리 보람 있는 의미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우리 인간의 어떤 그 도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종족 이름 예 또는 더러울 예 이런 글자가 나오네요. 자, 해세자 옆에 물 숫자가 붙었는데 갑자기 뜻이 종족 이름으로 바뀌고 또 더럽다 이런 식으로 뜻이 확 반전되는 그런 글자가 되어버렸네요. 이거는 참 이 자원 해석하기가 조금 난감하죠. 자, 세월은 흘러가는데 물이 붙었어. 그러면 요거 자체는 뭡니까? 해가 물처럼 세월이 흘러간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죠? 근데 뜻은 종족 이름이다. 이렇게. 자, 요것은 그냥 어거지로 한번 이렇게 말을 맞출 수밖에 없겠죠. 그죠? 자, 더러울 예자. 획수는 매우 많죠. 이게 총 16획이 돼요. 지금 보니까는. 아주 긴 세월 동안 물로, 그죠? 씻지 않은 더러운 종족이다. 이렇게 되면 말 됩니까? 뭐 말 되죠, 뭐. 그래서 이 중국에서는 우리 고조선 사람들을 갖다가 예맥족. 이 발 없는 벌레 책이죠.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해서 종족 이름 맥. 그래서 예맥. 그래서 우리 조선 민족을 해서 예맥족이라고 중국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정작 중국인들이 우리 고조선을 보고 이 뭐랄까 예맥족, 이 더러운 민족이라고 이렇게 폄하시켰는데 정작 중국 사람들이 더 더럽죠. 더 안 씻잖아요, 실질적으로. 물론 씻지 않기로는 중국 사람들이 무척 심한 건 우리보다 더 심한데 소위 이 중국의 어떤 이 중화 사상 이렇게 해서 그런 것 같아요. 뭐 남만, 뭐 북적, 그죠? 동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오랑캐를 갖다가 표현할 때 그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종족 이름 얘는 예맥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맥. 요거는 뭐 그렇게 정도 쓰면 될 것 같아요. 자, 종족 이름 예, 더러울 예자였습니다. 예, 다음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까치석이라는 말이 나오죠. 우리 뭐 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뭐 이런 동요 어릴 때 부르는데 까치가 길조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 항시에 까치가 있으면 이제 반대로 까마귀를 갖다가 이제 이 흉조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까마귀 오자가 있죠. 까마귀 오자는 이거죠. 세조자 아니고 이렇게 뭐 있는데 이 까마귀도 사실은 흉조는 아니에요. 까마귀는 반포지휴라 그래가지고서 자기 어미한테 먹을 걸 갖다가 물어다 주는 그런 또 효죠. 효스러운 그런 새가 또 까마귀인데 하여튼 우리나라는 여하간 검다라는 것이 이제 부정적인 게 강하다 보니까는 까마귀가 좀 안 좋게 부정적인 그런 쪽으로 많이 해석이 되죠. 자, 까치석. 그래서 까치 이거는 뭐 당연히 까치의 모습을 그런 상형 문자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까치석인데 뭐 까치의 모습을 그린 글자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랬죠. 이것도 좀 복잡하죠. 이렇게 해서 밑에는 이제 새 발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에 갑자기 까치석이 있는데 위에 진면자가 있어가지고 이것이 갑자기 백일사자가 돼버린 거예요. 뭐 등사한다, 필사한다, 복사한다, 뭐 여러 가지로 쓰이는 그런 글자죠.
그래서 요것은 이제 까치석은 이제 당연히 백길사니까 까치석이 사로 소립으로 쓰인 거죠. 자, 요것은 뭐라 그럴까? 이것도 뭐 어거지로 뭐 해석을 한번 해볼까? 뭐 어거지는 아니죠. 집에 있는 길조인 까치를 갖다가 그죠? 집 지붕 위에 앉아 있는, 집 지붕 위에 까치가 있으면 기분 좋을 거 아니에요. 길조니, 그죠? 이것을 갖다가 화폭에다가 옮겨서 베껴 그리다. 이렇게 하면은 요거는 아주 자원 해석이 잘 된 거죠. 그죠? 집에 보니까 어머 까치가 있네. 그림 한번 그려보자. 베낀다. 그죠? 그래서 우리 보통 그림 그릴 때 사생화라는 그 용어가 있죠. 미술 시간에 사생화. 즉 사생화가 뭡니까? 뭘 보고 베껴 그리는 거예요. 사생화. 필사한다 할 때 이 글자를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까치석과 백길사였습니다. 자, 다음 글자 볼까요? 자, 뻗칠긍. 그 다음에 구할 선자 이렇게 돼 있네요. 이 한자는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알겠지만은 뭐 영어도 어느 한 단어를 갖다가 조회를 해보면은 그 뜻이 뭐 많게는 막 6, 7개, 8개, 뭐 10개 이상 되는 그런 뜻을, 그 단어들이 많지요. 마치 한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뜻과 훈음을 공부를 하지만은 이렇게 한자는 한 가지의 이 뜻글자가 여러 가지의 또 이렇게 소리와 뜻을 가진 글자가 많다. 그런 중에 하나가 이제 뻗칠긍자죠. 완전히 긍자, 선자, 완전히 이게 이 뜻과 소리가 다 달라버리죠. 자, 뻗칠긍자는 뻗치다, 그리고 구한다. 뭐 이렇게 두 가지 뜻이 있다고 좀 방금 말씀드렸어요. 자, 하늘과 태양, 땅이에요, 땅.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점점 이 밖으로 뻗어 나가는 이 나선형 무늬를 갖다가 이제 그린 것인데요. 이것은 이제 뻗어 나가니까는 뭔가 그 필요한 것을 구하다라는 뜻까지 그것이 확대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뻗친다. 그러면서 이 또 구한다까지 이것이 뜻을 확대시키는 그런 글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상형 문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 뻗칠긍자, 구할 선자 갖고 어떤 글자가 있나요? 자, 이렇게 돼 있네요. 저 구할 선자로 이렇게 많이 쓰이네요. 자, 뻗칠긍자가 있고 위에 또 진면자가 붙어서 이것이 베풀선. 뭐 자선 사업 하나? 뭐 이렇게 쓰면 되나요? 뭐 선언한다. 뭘 선전한다 할 때 이 글자를 쓰면 될 것 같아요. 선언하면 이제 말씀어짜 쓰면 될 것 같고, 선전하면 이제 뭐 그죠? 선전 이렇게 쓰면 되겠죠? 선전. 자, 사람이 뻗어나가기 려면 이제 크게 성장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러다 보면 어떤 집에 있는 집면자가, 집에 있는 뭐 재산을 풀어서 남에게 베풀어야 된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베풀 전자였어요. 자, 아래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소리는 변함이 없죠. 도리옥선이 되겠네요. 자, 도리옥선. 좀 생소한 그런 용어죠. 도리옥이 뭘까요? 도리옥이라는 것이 이것은 이제 여섯이나 되는 아주 귀한 옥이에요. 옥. 그래서 남한테 이렇게 베푼다. 베풀 선자가 있죠, 위에. 그죠? 그러니까 남에게 베풀며 산다는 것은 내 집에 이러한 도리옥을 쌓는 것 같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역시 어떤 사람의 인명자에 쓸 수 있는 그런 거겠죠. 자, 도리옥선. 아주 여섯이나 되는 아주 귀한 옥이다. 이것을 갖다가 내 집에 있다. 왜? 남한테 많이 베풀기 때문에. 이렇게 베푼다는 것은 내 집에 이러한 도리옥을 갖다가 쌓는 건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선을 많이 베푸세요. 선을 많이 베푼다는 게 얼마나 좋으냐면은 선순환이에요. 선순환. 그죠? 착한 일을 하게 되면 계속 이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착한 일에 대한 이 선순환은 너무나도 많아가지고서 일일이 제가 뭐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많죠. 근데 우리는 선을 행하기보다는 뭡니까? 현실에 너무 타협하다 보니까는 선을 베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을 베풀지 않는. 되게 보면 선의 반대말은 이제 악으로 이렇게 우리가 선악 그러는데, 사실은 선의 반대말은 불선이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자, 그 정도로
한번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글자가 되겠네요. 자, 굳셀 환자가 있네요. 굳세다, 환. 이 글자 갖고 뭘 만들어 볼까? 이거 하면 되나요? 여기다 쓸까요? 이것은 뭐예요? 환웅. 환웅이 누구예요? 단군 신하. 그죠? 그거 딱 나오죠? 환웅이 내려와서 바로 곰과 결혼해서, 즉 단군의 아버지가 되겠네요. 그죠? 굳셀 환자. 즉 위아래로 뻗쳐나간다. 즉 위아래로 쭉쭉 뻗는 나무는, 나무 목자가 있잖아요. 그죠? 나무는 굳세고 튼튼하다. 뭐 이런 글자가 되겠습니다. 뭐 굳셀 환자는 뭐 단군, 환웅 이 정도만 알면 되지 않을까요? 웅자는 이제 수컷 웅자가 되겠죠. 이 정도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소리 글자를 계속 이어서 나가는데, 소리 글자 시옷 이제 끝 무렵이 얼마 안 남았어요. 굳셀 한자. 오늘은 소리 성자, 그 다음에 인간, 또 세상 세자, 그리고 해세 공부했고요. 그리고 또 까지 석자, 그리고 뻗칠 금자 가지고서 소리 글자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수고들 하셨어요. 모디 한자 김범석이었습니다.